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적극적인 부모 역할이라는 코칭 프로그램의 두 번째 파트, 바로 적극적인 의사소통 가이드입니다. 네, 자녀와의 대화 어떠세요? 정말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정말 그렇죠. 이 자료는요, 단순히 아이에게 말을 잘하는 법, 이걸 넘어서요, 아이와 진짜 협동하는 관계를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대화 기술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책임감을 배우도록 이끄는 소통법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딱 던지는데요. 보통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 하고 당황부터 하시잖아요. 네네, 일단 마음부터 급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순간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가장 큰 자원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기회이자 자원이다. 네, 혹시 자녀에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바로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 이 자료는 오히려 먼저 심호흡을 하라라고 조언하거든요. 심호흡이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이 관점을 바꾸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 관점을 바꾸라는 말이 교육의 때에 대한 지적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이 교육할 타이밍이다 하고 막 달려드는 대신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라는 거니까요. 신명기 구절을 인용하면서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때가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인데 결국 이게 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연결이세요. 마치 하루 세 끼 밥을 챙겨 먹는 게 우리 몸에 보약이 되듯이 먹고 자고 길을 걷는 그 일상의 리듬 속에서 자녀의 마음과 영혼도 돌봐야 한다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앉아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하고 이렇게 멍석을 깔면 아이도 부모도 부담스럽고 지치기 마련이죠. 그렇죠. 벌써부터 숨 막히죠. 네. 교육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 기술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즉, 누가 문제를 소유하는가? 이걸 먼저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모든 효과적인 소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소유자가 부모인 당신인지, 자녀인지,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접근법이 정말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접근법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그럼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계속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 개념을 저희가 테스트해 볼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돌아다녀요. 이건 누구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행동 때문에 누가 가장 불편하죠? 당연히 부모겠죠. 주변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아마 즐겁게 식사하고 싶었던 부모님이실 겁니다. 아이는 어쩌면 그냥 신나게 놀고 있을 뿐이니까요. 따라서 이건 1차적으로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때요? 동생이 언니 방에 허락도 없이 불쑥 들어가서 언니 물건을 만졌어요. 그래서 언니가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요. 흔한 상황이죠. 네. 이 상황을 보면 부모로서 당장 끼어들어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형제끼리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배움의 기회다. 네. 즉, 자녀의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심판이 돼서 네가 잘못했네 하고 해결해줘 버리면 아이들은 그 배움의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와, 그 관점은 정말 부모 입장에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못 따라가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건 누구 문제로 봐야 할까요? 이건 좀 더 복합적이죠. 아이의 성적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와 걱정이 있으니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려야 하는 주체는 자녀 자신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와 자녀 공동의 문제로 봅니다. 이렇게 문제의 주인을 먼저 명확히 해야 이건 내가 해결해줘야 할 일인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할 일인지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자녀의 것으로 판단될 때 부모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지점인데요. 네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해법의 진짜 놀라운 점은 처음 3단계 동안 부모는 해결책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저 듣고 공감하고 감정을 읽어주는 게 전부죠. 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넘어서요. 온몸으로 나는 지금 너의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걸 의미합니다. 아, 태도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내 스마트폰 내려놓고 TV 끄고 아이와 눈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랬구나. 같은 아주 짧은 취임새 외에는 내 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엽소 치워두는 게 핵심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인데 자료에서 옳거나 그릇된 감정은 없다고 못 박아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네. 아이가 화를 내든 질투로 하든 슬퍼하든 그 감정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세 번째 단계인 감정과 이야기 내용을 연결시킨다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기술을 정서적인 거울 또는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고 부릅니다. 정서적인 거울이요? 네. 말 그대로 아이의 감정을 거울처럼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아이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와서 소리칩니다. 거지 같은 내 방 청소 안 할 거예요. 이때 정서적인 거울을 사용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제 첫 반응은 아마 무슨 소리야 당장 치워 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행동을 즉각 교정하려고 하죠. 네. 하지만 이 기법을 쓴다면 그 행동 뒤에 숨은 감정을 먼저 비춰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났구나. 아, 화가 났구나.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청소해라 라는 명령이나 화내면 못 써 라는 판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아이의 감정을 읽어서 언어로 표현해 줄 뿐이죠. 와,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청소해야지 할까요? 오히려 내 화를 인정해주네. 더 화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시는 두려움이죠. 네. 그런데 자료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은 이성에 의해 생각하고 감성에 의해 행동한다. 아이가 감정의 폭풍에 휩싸여 있을 때는요, 이성적인 뇌가 거의 작동을 멈춥니다. 아, 뇌가 멈춘다. 네, 어떤 조언이나 지시도 그냥 잔소리로만 들리죠. 하지만 부모가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하고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 폭풍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아, 그제야 비로소 이성적으로 생각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져야 이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야구 경기에서 진 아이의 예시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이가 시무룩하게 와서 내가 파울볼을 놓쳐서 우리 팀이 졌어요 라고 말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잘하면 되지 라고 격려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말로 빨리 기분을 전환시켜주려고 하죠. 하지만 그건 아이의 속상한 감정을 그냥 덮어버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 대신 감정을 비춰주는 거죠. 네가 결정적인 공을 놓쳐서 팀이 졌다고 생각하니 너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속이 많이 상하는구나. 이렇게요. 와, 훨씬 구체적이네요. 네, 이 3단계까지 부모는 해결사가 아니라 오직 공감하는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의 감정이 충분히 공감받아서 폭풍이 지나갔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4단계, 대안을 찾아보고 결과를 평가한다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때도 부모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질문이죠? 예를 들면 그 일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혹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아? 같은 질문들입니다. 아, 이 질문들은 부모가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자기 뇌를 사용해서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 스스로 여러 대안을 떠올려보고 그 결과를 예측해보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학습이 되겠네요. 그럼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요. 그래서 부모의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아이의 해결책이 좀 어설퍼 보여도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추지도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며칠 뒤에 참,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네, 이건 감시나 확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의 문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 네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하라는 관심을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녀가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격려하는 아주 따뜻한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5단계가 정말 교과서처럼 들리잖아요. 네, 좀 그렇죠.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걸림돌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10가지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보면 아마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몇 가지는 좀 뜨끔하더라고요. 명령하기, 충고하기, 신문하기. 특히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취조하듯이 누가 그랬어? 언제 그랬어? 왜 그랬어? 하고 따져 묻는 건 정말 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비판하기, 빈정대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모가 해결사 노릇하기 같은 것들이 모두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걸림돌입니다. 아, 이런 걸림돌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노력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남 메시지를 주의하라는 지적도 되게 와닿았어요. 말하는 내용과 목소리 톤이나 표정이 다른 경우요. 아, 맞아요. 입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얼굴은 굳어있고 한숨을 푹 쉬는 것처럼요. 아이들은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에 훨씬 민감한 탐정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에 담긴 감정과 태도를 읽어내죠.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적극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자녀를 나와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너는 스스로 해낼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자녀와의 대화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 자녀의 독립성과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네요. 네, 특히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행동이 아닌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감정 읽어주기, 이 두 가지만이라도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본다면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은요. 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군요. 네, 부모는 모든 걸 해결해주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등불을 비춰주는 안내자인 셈이죠. 안내자.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볼 때 그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나요? 아니면 잠시 멈추고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아이의 감정과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무엇일지 먼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나요?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어쩌면 당신과 자녀 관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요?